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을 전해드릴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증시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 구성에 도움되는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방송 이외의 시간에는 노란톡방에서 다양한 정보와 시황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지금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뜨니까 카메라 어플 켜시고 링크 일단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샵 3989 문자로 칼리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단은 미국 증시 이슈와 더불어서 일단은 지금 오늘도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속도 좀 더 높여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이제 5월에서 6월에 기준금리 이제 50bp 0.5%죠. 이렇게 인상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CNBC는 지금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 석유 수입 금지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ASML 반도체 장비 부족 상황은 계속 지금 불가피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다시 이제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엔화가 이제 달러당 120엔선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바이든이, 푸틴이 이제 생화학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있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어쨌든 뉴스나 이런 부분들 계속 보셨을 때,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됐었던 지금 현재 미국 주요 이슈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간 지표 발표 현황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지난주는 소매 판매에 이어서 이번 주 들어서는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주로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의 중요한 부분은 FOMC 회의 관련해서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네, 먼저 파월 의장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2일 연속으로 이제 국회 발표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대표적인 위원들이 부먼, 바르킨, 그리고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등 역시 연설을 이어가는 만큼 부동산 관련 지표보다는 이러한 발언들이 증시에 영향이 이제 클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표들은 놓칠 수는 없겠죠. 일단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2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민간에도 지금 인플레이션 여파가 다가오는 걸까요? 예상치 0.4%보다 저조한 0.3%가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온 건 오랜만이라는 점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모멘트인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는 27.4로 예상치를 상회해 준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 제조업 공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만큼 제조업의 이제 상황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근데 이제 지표상으로 지금 아직은 제조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상황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수의 가장 큰 우려로 작용하고 있던 코로나 확산세가 미국은 지금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로 지금 점차 잦아드는 분위기라는 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는 이번 주에 주로 발표되는 부동산 지표들 역시 좀 볼 텐데 부동산 판매는 특히 금리 인상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과연 이번 금리 인상 정책이 발효되기 전 마지막 부동산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인데 먼저 2월 미국 건축 승인 건수는 185만 9천 건으로 예상치 185만 건을 소폭 지금 현재 상회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단 전달 수치에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점차 하락하는 추세로 봐서는 지금 지방 정부에서도 이제는 신규 건축에 대해서 점차 공급망을 좀 줄여가는 분위기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즌에는 이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건물은 지었는데 입주하는 사람들이 없는 빈집은 지금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좀 같은 이슈가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높은 수치였다는 점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제로 2월에 착공에 들어갔던 미국 주택 착공 건수를 본다라고 하면 176만 건으로
예상치를 좀 상회해 준 모습입니다. 이는 전달보다도 높은 수치로 지금 민간 건설사들은 금리 인상 전 마지막으로 주택 건설을 앞당겨서 한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일단 앞으로의 수치 추세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2월 기존 주택 판매는 602만 건으로 지금 예상치인 610만 건을 소폭 하회해 준 모습입니다. 일단 전달 640만 건에 비해서 역시나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 주목해야 될 부분 중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원유 재고 역시 주목할 만한 상황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 일단은 시장 예상치는 모자랄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434만 배럴이 지금 현재 플러스로 나오면서 원유 가격에 이제 하락을 견인을 했었던 모습이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증시의 상승을 또다시 이제 디커플링 흐름으로 상승을 좀 견인하는 원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이번에는 지금 지난 주간 있었던 미국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센추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 주당 순이익은 2.54달러로 예상치인 2.37달러를 웃도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 역시 시장 예상을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해당 기업은 글로벌 전략 및 컨설팅, 대화형 기술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좀 광범위한 사업을 좀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지금 뭐 현대화라든지 엔터프라이즈 구조,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및 이제 품질, 엔지니어링, 뭐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최근 우리나라도 이제 핫했었던 로봇 프로세서, 로봇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쪽 자동화, 처리 등의 이제 좀 다양한 기업들 이제 이런 프로세스에 이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좀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 전에 실적 기대감에 일단 급등을 했다가 오히려 이제 지금 다시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연초 하락장 이전에 최고 415달러까지 갔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증시 상황만 좀 도와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재 가격은 매력적인 매수 지점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최소한 350달러 지점은 돌파해야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차트도 지금 좀 같이 좀 천천히 보면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어제자 소폭 상승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일단 실적 발표 지금 이전에 그렇죠.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이전에 오히려 기대감에 따라서 지금 상승을 보여줬다가 되려 낙폭을 지금 가져갔던 움직임이고, 다시 이 구간대 지금 상승 흐름 탄력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기대감을 잡아먹는 주가 흐름, 그래서 일단은 최소 340 아니면 350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후 추세 자체는 조금 더 좋게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만 보시더라도 고점 대비 일단 낙폭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제가 이제 좀 계속 이 방송에서도 언급드리는 다시금 382 자리값까지 기대값을 가져갔다가 눌림 자리값이 나왔죠. 이후 만약에 이 구간대를 이제 340달러를 다시금 돌파만 해준다라고 하면 이후 주가는 지금 400달러대까지는 충분히 다시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주가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커는 ACN입니다. ACN, 엑센추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글로벌 운송 업체인 페덱스입니다. 실적은 주당 순이익 4.59달러로 지금 예상치인 4.66달러를 지금 소폭 하회한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총 매출 자체는 236억 달러로 오히려 이제 예상치보다 2억 달러 가량 지금 상승한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일단 운송업체에서 가장 악재로 계속적으로 이제 보여줬던 부분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지금 코로나 확산 이슈였습니다. 정작 배송을 할 인원이 지금 부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작년에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나왔던 공급망 부족, 공급망 쇼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이 공급망 여파가 지속적으로 이제 압력을 좀 가했었던 모습인데, 그에 비하면 오히려 이제 예상보다는 좀 많이 선방했다라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점점 잠잠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 고유가가 지금 현재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시점의 유가와 지금 현재 유가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운송업체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일단 주가 차트를 페덱스도 이제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자 비슷하죠. 지금 액센처리랑 지금 좀 보신다라고 하면 좀 비슷한 모습인데 자 일단은 지난해 초에 이제 320달러 그렇죠. 지난해 초에 이제 고점 320달러 320달러에 육박했던 주가는 일단 공급망력파가 계속 굵어지면서 21년 대부분 지금 현재 크게 하락 장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일단은 계속적인 이제 상승 흐름이나 탄력 자체를 이제 가져가지 못했었던 흐름인데 그러면서 지금 200달러 초반대까지 일단은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미 악재는 전부 반영되어 있다. 이제는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25달러를 일단은 지금 다시 돌파해서 재차 상승 그림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단기간으로 잡아도 제가 봤을 때는 흐름 자체는 좀 나쁘진 않고 자, 이 부분을 지금 좀 쌍바닥 패턴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실 부분들이 좀 계실 텐데 일단은 가장 큰 제가 상승 요인으로 좀 꼽을 만한 구간 중에 하나는 지금 다이버전스에 대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대 지금 다이버전스에 대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지금 이 전고점 그래서 260에서 270달러대까지는 다시금 회복하는 움직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페덱스 지금 단기적인 상승 흐름 이번 추세가 일단은 다시금 중심값을 돌파하면서 넘어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전 낙폭과 대비해서 지금 바라봤을 때 충분히 상승 탄력을 마저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값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간의 파동으로 보여주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60달러대까지는 지금 220달러대죠. 그래서 이 구간대까지는 지금 충분히 일단은 매수 대응으로 지금 가져갈 만한 부분 중에 하나고 지금 나스닥 추세도 이따가 이제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 마저 계속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260달러대까지는 지금부터는 대응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26달러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15 정도 자리값 깨진다라고 하면 손절가 예상하시면서 대응 자리값 가져가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덱스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일단 미국 주식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절대 모를 수 없는 주식이죠. 대표적으로 밈 주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임스탑입니다. 네, 일단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1.86달러로 예상치인 0.84달러를 지금 한참 하회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총 매출은 오히려 22억 달러로 예상치보다 9천만 달러 상승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보통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처참하면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밈 주식들은 지금 어떤 장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시장의 평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식인데요. 역시나 일단 올해 초 이어갔던 하락 장세에 따라서 주가가 일단 100달러 아래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주가 차트 같이 보면서 얘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게임스탑 어마어마했었죠. 일단은 뭐 주변에 게임스탑에 또 이때 당시 이제 좀 투자 2021년 작년 초에 이제 투자를 했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뭐 그날 당일에 이때 당일 변동성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주가가 하루아침에 뭐 이제 130% 이상까지 올라왔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단기간에 대응을 하셨던 분들은 큰 손실을 보셨던가 아니면 뭐 내가 원금을 뭐 1억을 넣었으면 1억까지 수익을 보면서 뭐 몇 분 만에 빠져나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만큼 이때 당시에 굉장히 핫했었죠.
최근에 이러한 밈주식 형태를 보여줬었던 게 이제 니켈 사태를 조금 꼽고 있는데, 그거와 좀 비슷한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상승 보여줬다가 낙폭. 그 뒤로는 이전 가격대를 다시금 돌파하지 못하고 일단은 변동성을 키워갔었던 움직임. 그리고 이제 최근의 움직임 자체는 200달러에서도 이제 200달러 부근에서 100달러대까지 이제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자, 일단 저번 주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했던 시장에 힘입어 일단 다시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않았다라는 점과 저점을 낮추는 하락세를 아직 깨지 못했다라는 점이 일단 매수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만약 오늘 게임스탑에 이제 주식을 매수하려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대 1차 목표가 125달러 선을 목표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손절가는 100달러를 손절가로 이제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원래 준비했을 때만 해도 이러한 모습으로 일단은 지금 좀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 지금 프리마켓보다는 이제 포스트마켓에서 141달러까지 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추가 단기간에 좀 상승력은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나 내용 해석으로 지금 좀 봤을 때 이전 지금 21년 11월 말쯤에 이제 250달러 선을 기록했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대세 하락장이 지금 나와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포스트마켓에서 지금 보여준 가격대 141달러. 그렇기 때문에 제가 145달러 목표로 일단 좀 봐달라 이렇게 좀 준비를 하는 내용이었었는데, 이미 또 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단 단기간의 이슈와 일단은 마감까지만 보시더라도 이미 30%대까지 급등을 해준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최근에 좀 선 반영이 된 모습이고, 일단은 여기까지 포스트마켓까지 오늘자는 사실상 조금 신규 진입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자는 좀 신규 진입은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 이미 오늘자리 일단은 상승 이후에 한번 이제 꺾이는 자리가 그래서 100 초반대에서 110 초반대까지 이제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가 일단은 조금 좋은 매수 시점이다. 그래서 110달러대가 저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금 100달러 언더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손절가. 그 다음에 이제 잡고 계속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얘는 110달러에서부터 200달러 초반대까지는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얘는 대세 하락, 대세 상승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시장에 반응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는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확대되는 주식을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스탑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30%나 급등을 해준 주식 흐름이고, 여기서부터 상승 탄력 본다라고 하면 일단 변동성 파동을 그려가겠지만 꾸준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게임스탑까지 일단은 지금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여러분들 누구나가 알고 계시는 글로벌 기업인 나이키의 이제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내용 자체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은 0.87달러로 예상치인 0.71달러를 지금 상회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매출 또한 108억 달러로 일단 시장 예상치인 지금 부분보다도 1억 5천만 달러를 지금 상회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은 현재 중국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생산과 이제 판매 악재가 실적에 이제 반영되었을 것으로 이제 보았는데, 오히려 시장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다시금 일단 한번 글로벌 스포츠 의류 대장 기업의 이제 좀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이제 한번 보시면, 자, 나이키도 이제 한번 보면서 가져갈 텐데, 자, 생각보다 이제 나이키의 지금 주가가 어땠고, 이렇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작년 11월에, 일단 최고가인 지금 177달러 부근에서 이제 기록한 이후에 이제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발생했었던 미국 증시 이제 전체적인 하락장에서
최저점이 이제 117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다시 증시의 반등과 호실적 더불어서 130달러 선을 지금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하락이 가파른 만큼 항상 강조드리죠. 강한 하락이 오는 만큼 그만큼 반등이나 시세 흐름 자체를 굉장히 크게 이제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그래서 얘 역시도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전에 사실상 여기 구간대에서 120달러 초반대 이 구간대에서 이제 미증시 반등과 더불어서 좀 봤었다라고 하면 얘 역시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봤으면 볼 수 있었던 구간 중에 하나였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40달러를 재차 돌파하는 자리, 오히려 아까는 제가 이제 110달러대까지 게임스탑은 낙폭을 이어갔다가 이 구간대에서 매수 시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오히려 이제 140달러를 이제 돌파하는 시점에서부터 일단은 매수 타이밍을 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40 적절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조정은 120달러 뭐 초반에서 이제 후반대 이제 조정을 이제 한번 오고 나서 다시금 이제 이 140달러를 돌파하는 자리값에서 한번 매수 시점의 타이밍을 한번 보시는 게 나이키는 이제 좀 좋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나이키 자체는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증시 상황 자체가 일단 좀 나쁘진 않아요. 일단은 그 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일단은 충격을 줄 만한 하락 모멘텀이 일단은 좀 끝났고, 어쨌든 단계별로 계속적으로 뭐 50bp 인상을 계속 강행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시장에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은 더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흐름, 사실상 우리가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계속적으로 대세 상승장을 이어져 왔던 만큼 현재 구간대도 더 큰 상승을 위한 지금 최근에 올해 초서부터 강한 하락 흐름이었었다. 그냥 일단 더 큰 상승을 위한 단기 조정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또다시 한번 또 크게 눌려줬었던 시즌이었었던 만큼 사실은 이제 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을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이런 나이키 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자체는 일단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핀듀오듀오입니다. 핀듀오듀오 PDD 티커 PDD고요. 일단은 실적은 주당 순이익인 5.88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6달러를 지금 한참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참 상회해주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일단 총 매출적인 면에서는 다소 일단 예상치를 지금 20억 달러가량 하회한 272억 달러를 기록을 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섹터가 지금 바로 일단 중국 기업 섹터인데요. 이유는 사실 아직 미국과 지금 현재 중국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중국 기업들이 겪었었던 악재를 좀 짚어보시면 다음과 같은데,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 그리고 중국 기업의 이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이제 좀 두 가지로 이제 좀 나와줬었던 모습인데, 일단 최근에 중국 정부가 기술 기업과 지금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회하고 오히려 이제 지원책을 이제 내보이면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메이투안, 그리고 징동닷컴, 알리바바 등이 있었는데요. 일단 핀듀오듀오 역시 해당 수혜를 톡톡히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핀듀오듀오는 일단 중국에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모든 지금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그랬듯이 21년 초반 200달러대 지금, 자, 일단 얘도 차트를 보면서 또 천천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일단은 최근 중국 주식들 움직임 자체가 좀 어마어마한데, 자, 지금 21년도 초반에 200달러까지 육박했었던 주가는 꾸준히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는 지금 보시면 25달러대까지 그쵸, 뭐 반토막이 난 주식이 아니죠.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주식인데, 자, 여기까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지금 다시 7달러대까지 지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
얘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의 이제 지원책이 이제 발표되면서 되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47달러 후반대까지 지금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충분히 이 기업 자체는 워낙 낙폭을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번 탄력에 좀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이전에 워낙 낙폭이 크게 가져갔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상승이나 아직 흐름 자체는 조금 리스크가 이제 좀 큰 기업이다. 얘는 좀 대신에 한번 탄력 주고 상승인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97달러, 98달러대까지 지금부터 거의 이제 2배 가량의 상승 흐름을 좀 단기간에 보여줄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 대세 하락에 대한 지금 현재 추세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점과 비교해 봤었을 때 일단은 언제 다시 중국 기업을 또 다시 압박을 하고 넘어갈지는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번 구간대가 사실상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은 좀 타이밍으로 또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핀듀오듀오 PDD 이 구간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충분히 지금 회복한다라고 하면 지금 97, 98달러대까지 회복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간에 지금 좀 상승과 어제자 일단 이미 18.85달러까지 이제 좀 상승해 준 모습과 좀 더불어 봤을 때 오늘자 만약에 좀 대응자리 값을 좀 보면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변동성은 좀 견디시되 일단 종가 자체가 다시금 이제 40달러대까지를 무너진다라고 하면 종가 자체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변동성이 아니고요. 종가 자체가 40달러를 무너지는 라인대에서 손절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자리값 저는 매력적으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단은 만약에 이제 40달러 살짝 깨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봐도 이제 좀 물려도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일단 최소 75달러 회복 그리고 저는 일단은 좀 맥시멈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97달러대까지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사실상 지금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볼 만한 기업이다. 이제는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자하시는 이제 좀 서학개미 분들은 미국 상장 중국 주식 이제는 저는 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슈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 이슈 체크 전에 잠깐 쉬었다가 방송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전까지 가장 핫한 이슈였었던 일단 FOMC 회의 결과를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먼저 당장 3월에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이제 최소 7번의 이제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 점도표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3월이니까 앞으로 남은 개월 수는 9개월인데 그러면 지금 백투백 금리 인상, 즉 다달이 인상하는 시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한 목표 금리를 2.5%에서 지금 최대 3%대까지 지금 잡고 있는 만큼 한 번은 지금 현재 0.5포인트, 0.5%
금리 인상을 지금 발표하는 달도 있을 거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사실 이 발언은 시장의 기대와는 좀 반대되는 상당히 매파적인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랑 지금 농산물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기존 정책을 고수하면서 밀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팽배하게 있었는데 일단 연준은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발표가 난 이후로 증시는 이제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대다수의 이제 분석가들은 일단 시장에 계속적으로 잡혀 있었던 이 불확실성 해소가 증시의 반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과거부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일단 연준의 지금 정책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본래는 작년부터 시작했어야 할 지금 긴축 정책이 일단 뭐 파월 의장의 이제 임기에 따라서 다소 좀 뒤로 밀려졌었다가 연임이 확정되면서 이제 좀 급하게 다시금 불을 꺼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 더해서 이제 리먼 사태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08년 리먼 사태 때 시장에 푼 자금도 회수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때 이제 다시금 양적 완화를 개시를 하면서 시장에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다시 또 풀리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제 총 시장에 지금 회수해야 되는 자금이 약 9조 달러. 하나로는 지금 1경원이 넘는 금액인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반등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지금 현재 작용했었던 불확실성 해소라는 말밖에 지금 분석가들도 이제 할 말이 없다라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반등이 나올 언급은 아니었다라고 봐줄 수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세는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제 견해고요. 결국 어느 정도는 이제 다시금 좀 눌림이나 조정이 한번 올 것이고 그 다음부터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대세 추세장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증시 상황은 또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 후반에 즉 6월 전후로 이제 양측 긴축 역시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일단 상승 랠리는 지금 현재 2달가량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흐름은 이제 다시금 제가 말씀드리는 눌림 이후에 이제 고점 돌파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금 시장 자체가 좀 꺾일 가능성도 있고 여기 이상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추세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과 좀 섹터들을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단기간에는 그래도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내용 해석 중에 하나다 보니까 자, 지금 일단은 제가 추천한 종목은 지금 일단 지금 방송 시간이 약 15분 정도 남았는데 후반부에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 사태도 지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먼저 지난주와 이제 크게 전황상 이제 변한 거는 없습니다. 이제 북부 전선, 즉 키우 근방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이제 패배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러시아 공영 매체에서도 러시아군이 1만 명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다가 사라지기도 했고요. 많은 지금 현재 비공식 기사와 뉴스들을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군의 지금 승전보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로 남부전선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고립되었고 지금 현재 이제는 함락이 눈앞이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도시가 굉장히 크게 폐허된 모습인데 동시에 이제 남부전선에서는 이제 서쪽 방면에 이제 오데사 항구마저 공격을 가하고 있는 만큼 남부전선에 한해서는 러시아군이 지금 현재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상황들을 종합해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역 민심이 전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친러 성향이 강한 남동부와 남부, 크림반도 지역을 기반으로 진격하는 남부전선, 그리고 이제 반러 상향이 강한 북부 지방을 기반으로 진격하는 북부 전선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완전히 반대인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전쟁이 만약에 러시아의 이제 승리를 끝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크라이나 전체를 친러 성향의 이제 정부를 세운다던가 혹은 아예 합병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확언할 수가 있겠고, 지금 러시아가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중립국화 더불어서 크림반도와 지금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할행 정도가 러시아로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최대치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전쟁이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점이겠죠. 이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발트 3국가 그리고 반러 성향이 강한 지금 나토 국가들이 지금 루마니아, 폴란드 등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라는 결의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과거라면 이러한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니까 러시아가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상 저는 전쟁은 한 3일에서 한 5일 안에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과거의 러시아, 즉 소련으로부터 지금 역사적으로 핍박받았던 국가들이 이때다 싶은 거죠. 그래서 만약 러시아가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었다라면 지금 이러한 이야기도 지금 안 나왔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한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지금 만만해 보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나토라는 후광을 입고 저런 뉘앙스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나토 회의와 EU 회의가 이제 전향에도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은 지금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도 지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이거는 지금 시간상 조금 못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건너뛰어서 이슈 한 번 더 짚어보고 일단은 나머지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계속해서 좀 나올 예정이고요. 아마도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발언들이 지금 증시에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밤까지만 해도 결코 3대 지수가 크게 지금 밤까지만 해도 결국에는 3대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맞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잠재적인 압박이라고 고려하면 될 것 같고요. 당장에 이제 큰 이슈거리는 사실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바이든의 유럽 방문은 이 기점에 이제 서 있다라고 지금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 EU와 지금 나토 회의에 참석하여 지금 발언을 지금 좀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언급할 안건은 지금 4가지인데, 일단 먼저 미국은 지금 현재 러시아 원유 가스를 원천적으로 이제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아직 에너지에 대해서는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은 이제 미국과 함께 에너지 방면에도 이제 제재를 이제 함께 하자라는 지금 압력을 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의 이제 우방이라고 할 만한 국가는 이제 작은 나라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중국이죠, 대표적으로. 최근 태도도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서방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부분 중에 하나죠.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분명히 뒤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인데,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한 압박을 가하도록 지금 유럽이랑 함께 나서달라는 언급을 보여주겠죠. 뭐가 됐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럽 같이 동참하자, EU 지금 계속 하자. 이번 기회에 이제 유럽의 이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좀 줄이고, 더불어서 이제 중국 자본까지 좀 함께 쳐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일단 좀 거시적으로 볼 때는 리만 사태로 지금 미국이 잠시 내부 정비에 이제 힘을 쏟는 사이에 중국 자본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의 이제 중국이 서서히 이제 G2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시점, 또 이 시점부터였었죠. 따라서 지금 이번 기회에 이제 만약에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를 지금 두둔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 이 기회를 삼아서 이제 중국도 함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래도 가능성은 이렇게 지금 압박을 가하는 정도, 높이는 정도로만 지금 좀 보여줄 수는 있겠고, 중국 정도는. 또한 이를 통해서 유럽 내에 이제 트럼프가 좀 실추시켰었던, 미국의 이미지와 영향력을 좀 증대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지금 강한, 미국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미국, 독자적인 체제를 많이 구축함에 따라서 글로벌 영향이, 지금 약화된 것은 좀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바이든은 이 영향력을 지금 회복하는 것에 좀 노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이 하나의 기회로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를 포함해서 이제 전방위적 외교적 압력을 이제 러시아에 이제 강할 것을 가하는 모습을 이제 좀 방안으로 강구할 것으로 이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이제 뭐 재정난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돈줄을 찾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배럴당 30달러에 이제 사들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국이 지금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매입해주겠다고 하기도 하면서 일단 서방으로서 막힌 판로를 다른 쪽으로 지금 뚫고 있다곤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할 수 있다는 지금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이런 경제적 압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현재 전쟁 상황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러시아 경제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러시아산 원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제재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이 이제 아직은 러시아산 원유와 이제 가스를 구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침공 가도가 이제 줄어들 기미가 이제 좀 안 보이자 최근 리투아니아를 비롯한 발트 3국가, 역사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이제 소련에 이제 아픔이 있는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폴란드 등은 지금 찬전 의지와 더불어서 러시아산 에너지 원자재가 필요 없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나토와 EU 내에서도 러시아산 원자재 불매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에너지 제재에 가장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현재 독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원래도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었던 독일이 단시간 안에 특히나 유럽 내에서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번에 러시아 원유를 끊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죠. 당장에 산업에서 쓰이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체제를 지금 현재 바로 구하기는 힘들고요. 최근에 카타르에서 지금 에카 천연가스를 지금 배로 수입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맹점이 지금 독일 자체에는 이러한 에카 천연가스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지금 항만 시설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현재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번에 바이든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좀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러시아산 지금 에너지 원자재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패권국이라고 지금 하지만 유럽의 맹주인 독일에게 으름장 가지고는 제재 동참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현재 원유 생산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독은 지금 예멘 반군의 중동 지역 시설 정유 테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지금 사우디 정유 시설이 타격받은 데 이어서 지금 최근에는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이 이제 아람코 소유의 이제 정유 시설마저 드론으로 이제 타격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렇듯 지금 현재 중동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원유 3대장, 지금 미국, 러시아, 사우디를 제외한 국가들이 지금 상당히 산유량을 자랑하고 있는 이란과의 지금 핵 협상 역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매번 말만 많지 최근 이슈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좀 쏠리면서 오히려 이제 진전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슈가 풀린다라고 하면 유가를 낮추는데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가까운 시일 내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는 지금 미국의 압력에 과거 증산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일일 생산량을 지금 해당 증산 계획치만큼 생산을 못하는 걸로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즉 필요한 양을 지금 책정해서
이만큼 생산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그 수치조차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원유를 지금 유럽마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관론자들에 의한다라고 하면 지금 유가가 최대 300달러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이야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100% 믿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지금 현재 가격대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 현재 가격이 3배 가까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공급 자체가 3분의 1로 줄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러시아 산유량 자체는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제는 인구의 이제 대다수가 살고 있는 북반구가 이제 따뜻해지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뭐 남방 등에 이제 사용되는 원유량도 지금 좀 많이 감소해주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모건 스탠리가 언급했었던 120달러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더해서 지난주 이제 고점을 찍었었던 130달러 선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300달러대까지는 좀 터무니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시간대로는 지금 몇 가지밖에 못 하는데 제가 일단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원유 관련 ETF로 좀 본다라고 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일 펀드 우리말로는 이제 미국 석유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 펀드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정말 자주 등장했던 ETF인데요. 일단 제가 한때 유가가 130달러 돌파했었을 때는 최고점이 이제 87.84달러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지점까지는 상당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만 지금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이제 110달러 선에 있는데 여기 유럽마저 가세를 한다라고 하면 최소 10달러는 지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언급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로. 그래서 좀 단기 파동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조금의 이제 다시금 상승 탄력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조금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방송에서도 언급 계속 드렸었고요. 5가지 이제 전쟁, 침공에 대한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USO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이 한참 이전이었었죠. 그래서 이 구간 상승 전에 이미 추천을 드렸었고 상승 가져가셨던 분들 130달러 고점 부분 다시금 지금 상승 탄력에서는 여기 구간대에서는 일단은 좀 정리 구간 이제는 좀 볼 필요는 있다. 추가 단기 대응으로는 조금 볼만한 구간 중엔 하나인데 리스크는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스크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원유는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업을 이제 좀 하면 볼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큰 기업 중에 하나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입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이전에는 엑슨모빌이나 이제 쉐브론 같은 정유 기업, 제 대표적인 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선호를 했었던 편인데 이유가 이제 대표 기업들은 기업의 규모와 더불어 이제 정직하게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점이 일단 좀 상당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워렌 버핏이 이끄는 이 버크셔 해셔웨어에서 1억 8천만 주를 지금 매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보다는 일단 조금 더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 다 못했던 뭐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전기차 이쪽 부분 자체는 노란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